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3월 26일이네요. 오늘은 뭐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그 역사의 커다란 두 거목이 한 분은 태어나고 한 분은 쓰러져간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요즘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다큐멘터리 영화로서 이제 공전의 히트를 이제 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관객들이 동원된 건 사실입니다. 음, 건국전쟁의 주역이 역시 우리가 뭐 다 잘 알다시피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죠. 네.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어, 탄신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저격한 그런 안중근 의사의 이제 순국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어떤 거대한 두 분이 한 분은 오시고 한 분은 가신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이 땅에 오신 그 날이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 그분이 이제 남겨놓은 이 땅에 남겨놓은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데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참여하고 있는 포럼이 있는데 그 포럼에서 바로 이제 건국전쟁을 만든 제작한 영화 감독을 모시고서 그 이야기를 듣는 그런 이제 시간을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들도 정리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어,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께 그 영상을 올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하여튼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대한 이제 역사적인 인물 두 분이 이제 오고 가신 이제 그런 날인데 하여튼 뭐 이제 그러면서도 물론 뭐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정말 참 민족의 울분을 풀어준 분이죠. 물론 뭐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에 이제 외교 독립이라는 이제 어떤 노선을 정해서 정말 우리 곁에서 머리가 허옇게 되셔갖고 노구를 이끌고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셨죠. 물론 말로가 어떻게 보면은 어, 이따가 소개해드릴 이제 영상이 또 하나 민족의 이제 속죄 이 바로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이었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 그만큼,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을 잘 추앙을 하고 우리가 모시고 기려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일부분도 있어서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왜곡되고 잘못된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으려고 이 건국전쟁이라는 이제 영화가 나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의 제목이 건국전쟁, 그것은 기적의 시작, 이렇게 돼 있는데, 어, 뭐 요즘 제가 우남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방송을 몇 번 이제 해 드렸습니다. 어, 글쎄 우연찮게 이제 건국전쟁도 개봉이 되고 기적의 시작도 개봉이 이제 됐죠. 그런데 바로 오늘 3월 26일은 바로 어,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탄신한 날입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생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거목이 쓰러져 간 날이죠. 그날. 쓰러져 가는 그분은 바로 안중근 의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 거목의 남과 또 감, 태어남과 사라짐, 그것을 놓고서 제가 말씀 좀 드렸으면 해서 방송을 만들어 봅니다. 자, 쭉 한번 내용을 볼까요? 자, 오늘은 우리 이 나라의 두 거목으로 태어나고 또 쓰러져간 두 거목이 태어나고 또 쓰러져간 날입니다. 한 분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건국하신 우남 이승만 대통령께서 탄신한 날이고 다른 한 분은 이또 히로부미를 저격함으로 민족의 울분을 식혀주시고 사겨주시고 강인한 삶의 끈을 놓으신 안중근 의사의 순국일입니다. 네. 네, 일단은 건국전쟁을 놓고서 단체 관람을 하는 어느 교회의 영상을 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혹시나 그러더라고요. 이 개신교에서 이승만을 빨고 있다. 참, 표현을 해도
정말 아주 보기 흉하고 듣기 거북하고 아주 불편한 그런 이제 비평을 하는데 비판을 하는데 뭐 그것은 그거고 어찌 됐든 많은 신도들이 젊은 학생들이 이 건국전쟁을 보면서 그동안에 자신들이 배워왔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인식 그것이 전부 거짓말이고 엉터리였다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데서 큰 어 뭐 감동이죠.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돌이켜 보면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언젠가 써 놓은 이 글을 한번 이렇게 옮겨와 봤습니다. 자 우리는 건국전쟁. 우리는 우리 현대사를 통해 이승만은 독재자로 배웠고 그렇게 알고 살아왔다. 그게 잘못된 일이다. 이것은 우리의 교육, 더 핵심적으로 적나라하게 명시하자면 이 나라의 정치가 그리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러던 중 만시지탄이기는 했지만 우리의 근현대사를 다시 공부해 보자는 취지에서 나는 2016년 4월 마포에 있는 자유경제원을 찾았다. 이때는 정말 얼추 이제 8년 전이기는 한데 음, 한 10년 지금부터 10년 전부터 이제 뭔가 우리의 뭔가 삶을 지금 규정하고 있는 일들 그것이 과거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 그걸 찾아서 굉장히 저 나름대로는 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지식 습득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서 느껴서 인제 제가 좀 간단하게 쓴 하나의 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다시 만났으며 그분은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평생을 불사르고 자유민주화 시장 경제의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한미 동맹으로 나라와 결의를 지킨 위대한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근래에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세우자는 물결이 일고 있고 그렇죠 지금. 또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래도 후손으로서 역사와 사회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노력이 있어서 천만다행이다. 최근 건국전쟁이라는 제로 이승만 대통령과 그의 건국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되어 개봉이 되었다. 대한민국 ROTC의 국동지회는 종로 헐리우드에서 개봉된 이 영화를 단체로 관람을 했다. 내 친구 김창호 영화를 본 후에 다큐멘터리 영화임에도 눈물이 났다 하고 그 감상을 나에게 전해왔다. 네. 제 친구입니다. 저는 사실 이때 가서 영화를 보지 못하고 그 후에 이제 지역 주민하고 같이 가서 건국전쟁을 보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부패하고 무능한 왕정을 개혁하려 한성 감옥을 마다 않았고 사실 그렇죠. 이제 왕정을 타파하자고 그랬던 거예요. 그 그 앙시eng 레짐을 이제 타파하고 새로운 공화국을 세우자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 갑신정변이 있었고 갑오 경장이 있었지만 다 실패를 했죠. 예. 고종 입장에서 보면 아니 자기 왕권을 제한하려고 그러는데 이놈들하고 다 처벌했던 거예요. 근데 이승만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인제 한성 감옥에 가둬 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서양 학문을 습득하여 외교 독립을 지향했다. 그는 미리 한치 앞을 내다보고 독립투쟁을 했으며 건국을 주도하여 수천 년 무지렁이로 살아온 이 땅의 백성에게 자유를 선물했다. 그리고 비겁했던 전쟁 6.25 사변을 치르며 공산주의자들로부터 결의와 강토를 지켰고 그 위에 자유민주라는 씨앗을 파종했으며 시장 경제를 도입하여 오늘날의 풍요함을 위한 기초를 닦아준 분인 것이다. 무릇 이 땅의 정치 지도자로 우뚝 서기에는 이 사실을 알고 실천해야 한다. 하여 그러지 못한 그 모든 껍데기는 나는 거부한다. 예. 여기서 무릇 이 땅의 지도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선출직을 지향하는 모든 국회의원 후보자나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를 꿈꾸는 사람들 이 사실을 알고서 그 직에 도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건국전쟁을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김덕영 감독이 인터뷰한 내용을 여기 실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자, 건국전쟁을 모든 국민이 관람하는 것은 곧바로 기적의 시작이며 기적의 시작을 모두가 보는 것은 건국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1월 30일 날 적은 글인데 지금도 계속 저 영화 상영이 진행되고 있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이메일이 한 통 들어왔어요. 그게 인제 바로 김진홍 목사가 보낸 편지입니다. 2월 7일 날 보낸 편지예요. 어 이승만 대통령이 업적하면은 일단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정착했다라는 아주 첫 번째 업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6.25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탁월한 외교력과 카리스마를 무기로 해서 나라를 지킨 점. 그리고 세 번째 업적은 토지개혁이다라고 이렇게 이분은 말씀을 하시네요. 자, 한국의 토지개혁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토지개혁으로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개혁이 성공하였기에 토지 자본이 산업 자본으로 전용되어 산업 발전을 이루는 종잣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거 며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토지개혁을 먼저 실시하기는 북한 김일성 정권 쪽입니다. 1945년 해방된 그 다음해인 1946년에 소련군이 지원을 받은 소련군 대위였던 김일성은 토지개혁을 북한 땅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김일성의 토지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였습니다. 국가 권력이 농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아 농민들에게 무상분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아주 치명적인 맹점이 있었죠. 바로 북한의 토지개혁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주들로부터 강제로 뺏은 토지를 농민에게 나누어 주되 소유권을 농민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용권만 준 거죠. 그 토지의 소유권은 공산당에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줬다가 도로 뺏은 셈입니다. 자, 그래서 그 토지를 다 가진 독점 자본을 취한 자가 누구냐? 공산당이에요. 정말 독점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공산주의다. 그런 얘기죠. 제가 그 말씀도 며칠 전에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나 이승만의 토지 개혁은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자, 이 얘기는 바로 그 김진홍 목사가 그 보낸 그 이메일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유상환수 유상분배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된 직후 토지개혁이 되어 농민들이 경제 자립이 되어야 민주주의도 뿌리를 내릴 수 있고 경제도 발전할 수 있음을 깨닫고 당시 농림부 조봉암 장관에게 지주들의 토지를 소작인들에게 분배하는 토지개혁을 하라는 특명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이승만 정권은 1949년 초부터 토지개혁을 강행하여 1950년 4월 20일 토지개혁을 완수했습니다. 일본은 1년 반도 채 안 되는 그 기간인데 아주 전광석화와 같이 개혁을 실시를 해서 완수를 했네요. 1950년 4월 20일이니까 6.25가 터지기 2달 전입니다. 참 이게 참 기적 같은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예, 그 6.25 사변 직후에 이 남한 대부분을 점령한 어 그 김일성과 그 인민군들이 토지를 갖고 아무리 사탕발림을 해도 이미 그때는 난 토지를 갖고 있는데 내 거. 다시 뺏어 갖고 주면 내 거 또 뺏기겠네.'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미 내게 있는데. 그랬기 때문에 정말 그 농민들이 지게를 지고 탄약과 식량을 고지 같은 데 나르고 했던 이제 그런 실례가 있었죠. 언젠가 아버지 일기를 소개를 해 드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아버지 일기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부상을 당해 갖고서 인제 저기 산 밑으로 인제 이렇게 철수를 하는데 이제 혼자 몇 명이죠, 부상당한 이제 병사들이. 그런데 그 새벽에 지게에다가 밥과 음 탄약을 짊어지고서 올라가는 노무자들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물론 그 노무자들은 다 대가를 지불을 했겠죠. 그 노무자들이 바로 이 농민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전쟁이 나서 뒤로 밀리는데 이미 토지는 저쪽으로 넘어갔고 그러니까 그걸 지키려면은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 사람들, 그 사병들, 전투하는 군인들을 위해서 탄약과 식량을 나눠 줬던 거예요. 음. 참 이게 신의 한 수라고 해도 이런 신의 한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 북한의 토지 개혁과는 달리 지주들의 토지를 정해진 값을 치르고 농민들에게 유상으로 분배하되 5년 기간으로 토지값을 지불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내가 열심히 갚으면은 저게 내게 되는데 뭘 또 도로 뺏었다가 또 나누죠. 그야말로. 자, 그렇게 하니 소작인들은 매년 지주들에게 지불하던 비용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5년간 토지값을 완전히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이 100% 성공하였기에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토지 개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그 신의 한 수였는데 어찌 됐든 그 앞에 건국전쟁도 건국전쟁이지만은 이 기적의 시작도 또 개봉이 되니까 좀 많이 관람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영훈 교수가 인제 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있죠. "민족의 속죄양 이승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속죄양이죠. 예수님이 죽음을 감내함으로써 인간이 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속죄양이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한민족의 속죄양은 이승만 대통령이다. 이런 말씀을 이영훈 교수는 하고 계십니다. 예. 이 영상도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은 또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날이라고 했죠. 이거 지난해 3월 26일 날 제가
방송을 드린 바가 있네요. 이 영상도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너무 많은 영상 링크를 걸어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이승만 대통령과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 싸우도록 하신 두 분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한 분은 태어나신 날이요, 한 분은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리 먹고 따뜻한 옷으로 이렇게 온몸을 감싸고서 어, 돈을 펑펑 써가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두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날이고 또 그런 마음이 되겠습니다. 김영란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